자, 기후 위기 이제는 뻔하고 스쳐가는 그저 말로써 하는 경고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폭염에 4배 이상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이환희 교수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기후 위기가 정말 이제 위협이 됐습니다. 폭염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은데 이번 연구가 장애인에 대한 이 폭염에 대한 영향이에요. 국내에서 처음 시도가 이루어졌고 또 국제학술지에 실린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확히는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염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진 부분이었었고요. 예. 저희 연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진아 연구원과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님과 같이 공동으로 부산대가 연구한 결과이고, 네. 이제 저희는 한국의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네. 한국의 전체 그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장애, 그다음에 정신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예. 실제로 굉장히 폭염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국제적으로도 네.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실린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자폐, 정신, 직접장애인 분들이 네.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했다라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발달 장애인하고요. 네. 지적장애, 정신장애 이걸 좀 혼돈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정확히 대상자로 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등록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를 저희는 이제 따랐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현병이라던가, 네, 네. 아니면은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나 아니면 재발성 우울장애가 있는 이제 질환적 요소들을 주로 대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생활 능력에서 지적인 능력이 이제 수치적으로 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의미로 그렇겠군요.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정신장애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인 것도 다 주로 이제 포함이 된 후천적인 거죠. 네네. 거지. 예.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어서 기본적으로 이 장애로 등록이 된 네, 대상자분들 분류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인데 폭염 초과 입원 위험이 4.6배. 이게 초과 입원 위험 개념하고요. 네.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잠깐 해주시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 학술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는 이제 비폭염 날, 그러니까 폭염이 아닌 날에 비해서 네. 폭염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응급실에도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폭염이 왔을 때 몇 프로나 더 입원하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왔을 때 실제로 폭염이 안 왔을 때에 비한 5% 정도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거라면 이제 저희가 연구한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퍼센트가 20%에서 23%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초과 위험도가 한 4배 이상 증가하는 것 같더라라는 게 저희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왔을 때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 네. 비장애인은 5%,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는 20에서 23%.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3%포인트 차이 정도도 유의미하게 좀 있는 건가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3%나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비장애인에 비해서 4배 이상 높다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환경적 예를 들면 이제 성별이나 연령 또 거주지 네. 또는 생활 수준, 소득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 미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사실상 대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 더 성인보다도 리스크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결과는 모든 종류의 정신장애 유형에서 이게 도시 지역 거주자보다는 비도시 지역 거주자가 그리고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 계층이 훨씬 더 폭염의 위험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어쩌면 이제 기후 위기, 이 폭염에 있어가지고 취약계층의 양극화도 그렇습니다.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더 추론하기에는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던가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는 더운 날에 에어컨을 쐬실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이게 비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폭염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복지 서비스가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이 자료에 따른다면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가 있겠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장애인만큼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들이 이 폭염에 더 취약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이유를 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 인구가 폭염에 취약할 가능성의 가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생체적으로 특히 뇌 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위에 훨씬 더 빨리 느끼고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저희가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이제 안전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문해력이 낮습니다. 접근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무더위 쉼터로 이동을 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비장애 인구에 비해서 전형적으로 이런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안 좋은 패턴을 보이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정신장애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런 데 해당될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연구의 좀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저희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분들도 저희 연구에는 포함을 시켰었는데 놀랍게도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던 분들은 뇌변변 장애인과 이제 정신연관 장애인들이셨는데 아무래도 생물학적 기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지금 뭐 폭염 고위험군을 고령층이나 노령층 또 뭐 아이들 또 이제 뭐 여성분들이나 만성 질환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기후변화나 폭염에 취약할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좀 찾아봤을 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신부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기저질환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문서도 있고 없는 문서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저희가 안 하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명징한 데다가 저희 이번 결과에 따르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에 대해 맞춤형 대응 정책이 좀 하루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심각하게 좀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념상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더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것과 이제 연구에서 필요한 학술적으로 변수가 인정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한국의 전수 데이터를 이용을 했다는 점이고 사실은 이렇게 초과 위험도가 4배 이상 높게 나오는 그룹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소득도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 취약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됐으니 좀 더 우선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중요한 좀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기 단순히 이제 지적 장애인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계층들이나 다른 변수들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소득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 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하셨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소개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부산 뇌변변 복지관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분들의 위치 정보와 그다음에 심전도 정보를 동시에 수집을 해서 이분들이 위험한 기후 상황이나 위험한 생체 신호가 발견이 되면 복지관에서 바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후 쉼터로 피신시키시거나 병원으로 보내는 식의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확산돼서 능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연구가 좀 앞으로 수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수월하게 자료가 이제
해보려고 된다면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문제점 발견했으니까 대책들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이환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